오늘 1월 26일 세 번째 주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 수업 내용은 이제 컴퓨터, 인터넷이나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인터넷이라는 건 먼저 아시죠? 인터넷이 처음에 언제 시작했는지 아세요 혹시? 조선시대가 언제 시작했냐 그럼 몰라도 아주 예전에 시작됐다는 거 알면 되는 것처럼 인터넷도 오래됐어요. 사실은 이게 1969년 군사 목적으로 만들었어. 군사 목적. 미국 군대에서 우리나라도 주한미군이 나와 있듯이 각 나라마다 미군들이 주둔해 가 있는데 군대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보고를 한단 말이야. 우리 부대 아침에 작업을 했더니 아픈 사람이 몇 명 있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 휴가 간 사람 몇 명, 근무 중인 사람 몇 명, 현재 몇 명이 잘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아침 저녁으로 보고를 하는데 주한미군도 미국 본토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전화가 왔고 전화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걸 통신을 가지고 연결하면 안 되겠느냐, 위성으로. 여기서 이제 보고서 작성해서 탁 보내면 미국 본토에 탁 들어오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박이 난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 대학에서 도입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1984년에 도입을 했고요. 1993년에 KT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전화선을 연결해서 썼었지. 전화선. 그러니까 일반 전화선을 쓰는 거하고 전용선 쓰는 거 두 가지를 서비스했었어요. ADSL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전화선을 쓰면 것보다는 전용선을 쓰면은 좀 빠르고, 설치비가 얼마에 월 얼마 몇만 원 해갖고 이제 했었어요. 그다가 이제 광통신이라는 게 시작이. 광통신 메가패스, LG에서 만든 메가패스 광통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옛날 KT가 지금 계속 하면서 요즘 아파트 단지에도 다 인터넷선이 보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지에다 꽂기만 하면 인터넷이 되지. 신청만 하면. 관리사무소에 다 기기가 들어가 있어요. 각 세대별로.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KT나 LG나 그 SK텔레콤에서 관리사무소에 와서 선을 연결만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벽단자에서 인터넷선만 꽂으면 인터넷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다가 너무 빠르고 좋잖아요. 그 당시 때는 인터넷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는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같은 PC통신이 됐어요. PC통신. PC통신보다는 훨 빠르고 포괄적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KT가 PC통신 할 때는요. KT 회원들은 KT만 쓰는 거야. LG 회원들은 KT 못 들어가. LG 회원이 KT를 쓰려면 KT 또 가입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되다 보니까는 전 세계 통신망이 다 하나로 연결되니까 네이버 가입해서 공짜로 쓰고 구글도 공짜로 쓰듯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지. 단지 이제 그 개방을 안 해놓은 곳은 못 들어가지. 비공개된 거는 못 들어가지.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들이 있어요. 동사무소 같은 데서는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따로 있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네이버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은행 컴퓨터에서는 은행 업무만 하는 거지 거기서는 네이버나 구글에 접속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대출 업무 하는 컴퓨터에는 대출 업무만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무소에 가면 우리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는 컴퓨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만 발급되고 다른 업무는 안 돼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뭐를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민원인들 컴퓨터 거기 가서 작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동사무소 강의를 오래 했는데 강의실에 들어오시더라고 쉬는 점심시간에. 그래서 아니 자리에 컴퓨터 있잖아요 했더니 거기는요 증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럼 뭐만 됩니까 했더니 여기는 저는 이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는 업무라니까 그것만 된대. 다른 건 못 한대.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알았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이렇게 편한 거야. 얼마나 편해요. 자, 우리가 이제 통신 환경이 있어요. 통신 환경은 두 가지죠. 유선과 무선. 여러분 무선이 빨라요? 유선이 빨라요? 유선은요, 기가. 우리가 이제 기가로 그런 거 많이 광고 나왔죠. 기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가가 있어요. 메가는 100만이에요. 100만이고요. 기가는 메가의 1000배. 그러니까 10억이죠. 10억. 100만, 1000만억. 110억인가 그렇죠? 기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게 기가 인터넷은 메가 인터넷보다 가격이 비싸요. 근데 오래된 아파트들은요, 기가 인터넷을 못 써요. 선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그 벽이나 이런 데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전화선이나 이거를 땡겨서 교체해야 되는데, 오래된 아파트 땡기다가 끊어지면 건물을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사는 데는 끝집이거든요, 아파트. 그러니까는 오더니 안 해준대, 못한대, 선 끊어지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에 가면 이렇게 여러 세대가 같이 이제 한 층을 쓰는 집들인가 보면 중간에 전화선 연결한 그 박스가 붙어 있어요. 거기랑 가까운 곳은 기가 인터넷이 바로 연결이 돼. 거리가 짧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끝집이니까 선 땡기고 하는 게 오래 걸린다고 안 해주더라고. 그 이제 새로 아파트를 지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기가 인터넷이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건물을 질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무선도 두 가지예요. 2.4기가가 있고요. 2.4GHz가 있고요. 그 다음에 5GHz도 있어요. 우리 지금 저 뒤에 보면은 와이파이 있잖아요. 와이파이도 두 가지예요. 2.4GHz가 있고 5GHz가 있습니다. 저건 2.4GHz로 알고 있어요. 5기가 주파수를 쓰면 빠릅니다. 그럼 많이 접속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터넷 자체가 느려지잖아. 접속자가 많이 들어오면. 여러분 인터넷을 연결하려면 통신회사에서 전화하죠. 인터넷 여기 가입하겠다. 그러면 이제 직원이 와서 이제 연결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벽단지에다 이제 꽂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컴퓨터가 두 대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선을 두 개를 구입해야 돼. 회선 두 개를. 선 하나에 한 사람이 쓰는데 두 사람이 쓰겠다 그러면 회사에다 이 선을 통해서 두 개의 신호가 동시에 갈 수 있게끔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금은 두 배는 아니지만 한 사람용보다는 비싸지. 그러니까 저희 집은 유선만 해도 한 10개를 써요. 무선 쓸 때는 노트북은 무선 쓰고 스마트폰도 뭐 태블릿 다 무선 쓰잖아요. 그냥 많이 쓸 때는요. 통신 환경이 한 20여 대가 동시에 돌아가요. 저희 집이.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SK텔레콤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야. 전화를 걸었더니 너무 많은 사용자가 접속을 했대. 와이파이는 무제한 쓸 수 있지만 유선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언제 그랬냐고 나한테. 나는 이거 처음에 가입할 때 그런 얘기 못 들었다. 근거를 대라 했더니 좀 이따 전화가 왔더니 만약에 지금 인터넷을 썼다가 철회하고 다시 가입하면 그때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때는 알았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할 테니까 지금은 아니니까 연결해 달라 그랬더니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몇 번 그랬은 적이 있어요. 우리 가정집에 공유기 쓰시잖아요. 공유기. 공유기가요. 가정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불법이래요.
이건 대법원 판례 나왔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공유기 쓰시잖아요. 네. 그게 IP 공유기라 그래. IP 공유기. IP 공유기. 인터넷 신호를 하나 받아서 분리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합법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장은 안 돼요. 통해서도 다 그냥 공유하고 사업장에서 썼었는데. 와이파이는 상관없어요. 와이파이는 유선. 무슨 유선? 왜냐면 공유기 뒤편에 유선 허브가 붙어 있거든요. 네. 공유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 뒷면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든. 이렇게. 이게 이제 인터넷 유선 공유기 무선이 들어 있는 건데 이 5개 중에 하나가 원래 신호를 하나 받아서 꽂고 나머지 4명이 공유해서 쓰는 건데 가정에선 써도 돼요. 근데 이제 뭐 사업장이나 인터넷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만 사업장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부동산 중개업소 같은 사업장에서 컴퓨터를 여러 대 쓴다 그러면 전화를 걸어서 여기에 4대 컴퓨터를 쓸 거니까 신호 4개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얘를 갖고 사용을 해도 되지. 그러면 5명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비용이 더 많이 발생. 4명 삐기 못 쓰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공유기를 큰 거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트가 뭐 24개짜리, 36개짜리 뭐 이런 여러 개가 있어요. 조금 전에 보셨던 공유기는 가정용 공유기지만 포트 많은 거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저도 이제 이런 공유기를 사업장에서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신호 2개를 받아 썼었는데 이제 이런 공유기 사갖고는 지금은 이제 방법마다 이거 선을 다 연결해 놨어요. 거실에도 텔레비전도 인터넷 선이 꽂히잖아요. 요즘은요. 무선도 쓸 수 있지만 유선도 쓰거든. 텔레비전도. 그러니까는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거든. 그러니까 공유기 이게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비싼 건 비싸요. 그러니까는 요런 거는 비싸. 요런 거. 이거 벌써 16만 원 하네. 이거는 공유기 18,500원이고요. 얘는 비싸요. 그렇죠? 안테나도 많이 달려 있잖아. 음. 저희 집에는 이 안테나 8개짜리 처음에 쓰다가 아들놈 이사 가면서 지가 산 거라고 빼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 쓰던 거 4개짜리 안테나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저기 파란색 단자 있죠? 네. 거기서 선을 꽂는 거 요 자리에다가 인터넷 받은 거를 가정에 이제 들어온 거를 꽂으면 요 4개 주황색 4개에다가 유선을 4개를 분리해서 유선 컴퓨터를 4대를 연결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능이 별로 없다. 제가 쓰는 공유기는요. 공유기 뒷면에 USB 단자도 있어요. USB 단자에다가 프린터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거기다 외장하드를 꽂으면 이 공유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프린터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장하드 꽂아놓으면 외장하드 안에 들어있는 자료를 마음대로 꺼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공유기들이 조금 더 요즘 새로 나온 것들은 그래요. 공유기는 참 누가 잘 만들었어. 근데 그 공유기는 이제 옛날에 쓰던 거 뭐 2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쓸 이유가 없. 안테나 2개짜리는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룸에서 산다 그러면 뭐 공유기 이런 거 안테나 2개짜리 써서 나 쓰고 내 노트북 연결하고 뭐 스마트폰 연결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우리 집은 100평이야. 1층이 100평이고 2층은 뭐 100평이고 이런 데는 안테나 2개짜리는 택도 안 되겠지. 그런 데는 이제 안테나 여러 개짜리 쓰거나 층마다 이제 중계기를 달거나 이렇게 해서 증폭을 시킨다든지 해야 돼요. 그럼 모르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하는데 이제 SK돈 이런 데서 다 가져와서 셋업해주고 설치하고. 이런 경우 쓰면 이건 좀 비싸네요. 그렇죠? 거의 한 40만 원 하는데
안테나 8개짜리잖아요. 그렇죠? 안테나 8개고요. USB 3.0이 2개 달려 있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여기 뒷면에 USB 단자 꽂 2개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프린터기를 연결해서 공유 프린터기를 연결해서 쓰면은 방방마다 이제 인쇄 명령을 걸면 여기 있는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가 작동이 되게끔 한다든지 하지. 근데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들은요, 무선 인터넷이 지원이 돼요. 안테나도 주더라고, 안테나. 유선이 아니라 무선 인터넷이 되게끔 메인보드가 요즘은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지 않아도 와이파이가 되면은 그냥 쓰게끔 그렇게 해놓고 쓰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유선이 빨라요. 유선이 빨라. 무선보다는 유선이 빠르니까 유선 인터넷이 좋겠지. 근데 이제 그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선을 쓰시려면은 선을 어디서 땡겨 와야 되니까 선을 꽂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스터디 카페를 가는데 가리키러 가는데 거기는 이제 스터디 카페 안에 유선 인터넷이 선이 다 보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선을 따로 갖고 가지 않아도 거기 선을 주니까는 그걸 꽂아서 제 노트북에 연결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공부할 때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도 지원을 하지만 유선이 빠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보통 많이 해요. 잠깐만 뭐 여기 있는 거 볼까요? 우리들 컴퓨터에 보시면 제일 아래줄에 작업 표시들 보이죠? 제일 아래줄 시간 나오는 영역, 날짜 나오는 영역이 있죠? 거기 인터넷 신호가 있어요. 인터넷 신호. 그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이렇게 이제 인터넷 환경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와이파이로 돼 있어요. 금천 50센터 저기 있는 와이파이 연결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유선을 연결돼 있거든. 그 유선도 두 가지예요. 고정 IP, 변동 IP 이런 게 있어요. 무선의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사용하고요. 유선의 경우에는 고정 IP 또는 자동 IP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동 IP보다는 고정 IP가 좋아요. 근데 보통 이런 강의실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는 자동 IP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업체에서. IP는 뭐냐면 인터넷 프로토콜이라 그래서 인터넷 신호의 고유 주소예요. 고유 주소. 예를 들면 뭐 192.163.153.5 뭐 이런 식으로 주소를 주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아직 제가 여기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다른 제가 강의하는 강의 교육장들은 고정 IP를 주거든요. 이거는 지구상에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신호를 쓰는 이 통신 장비가 지구상에 몇 대 정도 있을까요? 여러분 PC가 많아요? 스마트폰이 많아요? 스마트폰이 컴퓨터보다 많이 팔렸어요. 팔리기는 컴퓨터가 많이 팔렸을 텐데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거는 스마트폰이 많이 사용한다 그래요. 이 IP 주소가요, 이론적으로 한 40억 개 정도 나와 있어요. IP 개수가. 근데 지금 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기들이 한 200억 개 정도 된대요. 그러면 40억 개 신호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IP 신호를 늘리고 있어요. 그 자세한 거는 우리가 시험 볼 것도 아니니까 하여튼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런 신호가 있는데 우리 스마트폰도 이 신호가 있어요.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서 환경을 보면 이 신호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 비행기 모드라는 거 있죠. 비행기 모드요.
비행기 모드를 시행했다가 다시 껐다가 켜게 되면 IP 신호가 바뀌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는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유선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들어가면은요.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192.168.12.182라는 거 있어요. 그렇죠? 이게 IPv4라고 하는 이제 신호인데 이게 이제 IPv4 갖고는 부족하니까 IPv6이라는 거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는데 5기가 주파수네. 2.4기가는 아니고 5기가네. 빠른 신호를 주고 있네, 저거. 이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이 IP를 여기서 우리는 못 바꿔요. 와이파이는 우리가 못 바꾸는데 유선을 연결된 거는 얘를 편집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IP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 컴퓨터에는 IP가 고정돼 있어. 그러면 이제 금천구청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금천구 직원이 와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컴퓨터는 금천구청에 연결돼 있는 컴퓨터랑 IP가 딱 고정돼 있어. .1 이거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는 컴퓨터. .2는 인감증명 발급하는 컴퓨터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를 바꾸면 옆에 있는 컴퓨터도 신호가 이 IP 주소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충돌 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못 건드리는 거지. 이제 구청에 있는 전산지 직원이 와서 챙겨줘야 되겠지.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IP 신호를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책자들에서는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책은 개인적으로 하나씩 사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공유기를 쓰시면 통신은요 어떻게 되냐면 통신은 통신사에서 신호를 보내잖아요. 유선이든 무선이든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각 가정에 모뎀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모뎀. 영어로는 모뎀 이렇게 쓰는데 이 모뎀을 통해서 컴퓨터랑 연결해요. 컴퓨터와 연결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연결되는 거예요. 가정에 그 모뎀이 하나만 들어오거든요. 통신사에서 인터넷 신청하면 직원이 와서 설치를 해주는데 모뎀이 딱 하나만 들어와요. 그러면 선을 하나 꽂으면 컴퓨터 한 대만 쓰는 거죠. 여러 대를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돼? 1회선만 되는 거지. 1회선만. 근데 다회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기를 사용하는 거지. 공유기를 사용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모뎀에서 컴퓨터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공유기로 연결하지. 그럼 공유기 뒷면에 포트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여러 개 연결해서 각 방으로 신호를 보내면 거기서 유선을 쓰는 거지. 주방에 있는 엄마는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와이파이 무선을 쓰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통신 모뎀을 방마다 다 연결해 놨어요. 애들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다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4포트짜리를 꼽아놨으니까 4대까지는 다 연결이 되게끔. 보통 이 공유기가 254회선까지 신호를 연결해요. 가정에 보급되는 공유기들이 254회선까지는 신호를 연결해줘요. 우리 집에 컴퓨터가 250대가 있다. 그러면 다 연결이 돼. 대신에 분배기 허브가 있어야 되겠지. 저도 지금 여기 유선 연결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노트북에도 있다요. 그럼 이제 꽂으면 돼. 근데 요즘 나오는 노트북은요. 인터넷선 꽂는 포트가 없는 데가 있어. 인터넷선 꽂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허브라고 말씀을 드린 거 있었죠. 허브요. USB 허브. 이런 허브들 있잖아요. 이런 허브들. 이런 허브를 보시면은요.
그게 되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인터넷 선도 여기 이제 컴퓨터에다 꽂아요. 인터넷 선도 꽂고요. 모니터도 연결하고요. 충전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 이런 장비들이 있어요. 썬더볼트에다 꽂으면 이 썬더볼트 자료들을 꽂잖아요. 그러면 USB 3.0 두 개를 쓸 수 있고 C포트 두 개를 쓸 수 있고 모니터도 연결할 수 있고 인터넷 선을 꽂으면 인터넷 신호가 이 썬더볼트 통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는 노트북을 샀는데 이걸 주더라고. 거기 판매하는 데서 이걸 줬나 봐.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유선, 무선 마우스를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 통신은 여기다 연결해서 쓰고. 그러니까 저는 제 노트북은 썬더볼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허브를 사야 돼. 일반 허브. 이건 11포트래. 전 이런 걸 쓰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예. 여러 가지가 이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게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써보다 보니까 어디게 불편하고 어느 게 편리하더라 이거지. 오리코란 브랜드는 참 좋아요. 제가 써보니까 되게 좋습니다. 제가 집에서 쓰는 게 요것도 하나 쓰고 있어요. 이게 몇 포트야? 16포트인데 제가 쓰는 거 10포트짜리. USB를 10개를 꽂을 수 있는 거지. 가정에서는 이렇게 이런 건 사실 필요는 없는데 스위치가 별도로 달려있으니까 안 쓸 때는 끄면 되고 사용할 때 키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를 꽂아서 사용하기가 편리한 게 있죠. 그래서 또 인터넷 포트는 인터넷 선은요. 인터넷 선도 예를 들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있잖아요. 인터넷 선이 굵어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창문을 통과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넓적하게 생긴 인터넷 선도 팔아요. 다이소에 가니까 팔더라고. 넓적해요, 넓적. 그러니까 창문에다 이렇게 놓고 창문을 닫아도 끼거나 그러지 않고 탁탁 접히게끔 되는 거 팔더라고. 근데 이게 길이가 너무 길면 작동이 안 돼요. 여러분 모뎀이라는 말 나왔으니까 요거를 잠깐 모뎀은요. 합성어예요. 변조와 복조의 합성어인데 변복조 장치라 그래요. 변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신호를 갈 때는 아날로그로 갑니까? 디지털로 갑니까? 이 컴퓨터 안에서 신호는 아날로그에 디지털이에요? 컴퓨터 내에서 움직이는 신호는 아날로그다 디지털이다? 디지털이에요. 그러면 통신선로로 가려면 아날로그에 디지털이에요? 통신선로는 아날로그예요. 전화선은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의 차이가 뭐냐면 디지털은 0, 1 이게 디지털이에요. 우리 보통 벽에 걸려있는 벽 시계들 있잖아요. 그게 아날로그 시계일까요? 디지털 시계일까요? 태엽 주는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예요. 건전지 들어가는 시계는 다 디지털 시계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숫자처럼 보이는 게 디지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건전지 들어가면 다 안에 기계가 돌아가잖아요. 그건 디지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신호를 따라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유선이든 무선이든 통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계기를까지 갈 때는 무선으로 가다가 중계기 내에서 상대편이 부산에 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중계소에서 부산까지는 유선으로 가는 거야. 유선 부선까지 가서 거기서 중계기에서 그 사람하고 단말기랑 통화할 때는 무선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무선이 같이 움직여요. 변조는 뭐냐면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바뀌는 게 변조고요. 복조는 아날로그로 바뀐 거를 우리 컴퓨터 화면엔 디지털로 보여야 되니까
다시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 이거를 변환시켜 주는 걸 모뎀이라 그래요. 이게 가정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디지털 신호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 글자를 써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신호가 네이버를 가든 구글로 가든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 디지털 신호를 이 유선이나 무선을 통해서 갈 때는 아날로그로 가거든. 그러면 그쪽에서도 보내는 신호를 내가 받을 때는 아날로그로 받아서 화면은 디지털로 변환시켜서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통신을 내가 가입을 하면 뭔가를 기계를 집에 달아준단 말이야.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갑자기 텔레비전이 안 돼, 인터넷이 안 돼, 그러면 그 셋톱박스에 붙어 있는 전화를 걸어서 뭐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기사가 방문해서 도와준다고. 근데 한 번은 저희 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점검해 보니까 결과가 뭐냐면 그 아답터 있잖아요. 전원 연결해 주는 게 그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방 안에서 그 새 거를 꺼내서 결합해 주니까 신호가 들어가잖아요. 그 되더라고, 싱겁게. 근데 어쩔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되느냐? 공사하다가 선을 잘라 먹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공사하던 현장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면 그쪽 서비스 센터에서 우리 가정으로 신호를 보내요. 신호가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까지는 이상이 없다는 거지. 근데 그 모뎀에서 내 컴퓨터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 기사가 와야 되고, 신호가 안 가네요 라고 하는 건 뭐야? 중간에 선이 끊어진 거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못하니까 거기 있는 기사들이 가서 이 공사를 어디 하는지를 보고 확인을 해주고, 어떤 또 되기도 하고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안 되면 이제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업체에다 문의하는 게 제일 빠른 거지. 음. 그 모니터 2개 연결하는 거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증권회사에서 또는 그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나 그 원무과에 있는 직원들 보면 모니터를 여러 개 놓고 사용하거든요. 편리하단 말이야. 저는 모니터 4개를 쓰는데 노트북 본 화면이 있고 양쪽으로 모니터 2개를 놓고 오른쪽에는 세로 모니터 하나 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엑셀, 하나는 이제 윈도우 탐색기 열어놓고, 하나는 이제 인터넷 열어놓고, 하나는 아래 한글 틀어놓고, 그럼 화면 4개를 보면서 마치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불구멍이 4개짜리 쓰는 거지. 불구멍 하나면 냄비 찌개 끓이다가 국 끓이려면 바꿔야 되잖아. 근데 불구멍이 4개면 어떻게 돼요? 독립적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편하거든. 비용이 좀 들어가겠지. 모니터를 사야 되고. 보여드릴게요. 혹시 노트북 가져오신 분 있으세요? 예. 노트북 가져오신 분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럼 제가 우리가 이제 다중 모니터를 연결하려면은 본체에서 모니터로 연결하는 연결 단자가 별도로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DP라고 하는 게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하는 거의 줄임말인데, DP라는 포트가 있고요. HDMI라는 게 있고요. HDMI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DVI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Dsub이라는 게 있어요. Dsub. 이건 이제 아날로그고요. 이거 이제 디지털인데, 이거는 영상 신호만 전송해요. 근데 얘는 디지털인데 영상 신호 플러스 오디오 두 가지 모두 전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 컴퓨터에 보면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이 소리 나는 거를 지금 여기 오디오를 한번 제가 작동시켜 볼게요. 소리 나죠, 이거요. 네. 이게 지금 제 스피커에서 나는 게 아니라 저 천장에 매달려 있는 빔프로트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제 모니터를 스피커를 제 거로 연결하면요. 저는 지금 마이크를 꽂아놨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려요. 제 노트북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저 상단에 있는 빔포트 연결했으니까 저기서 오디오가 이 HDMI를 통해서 오디오가 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북을 사시거나 그러면 저는 어디 거 제 거 쓰는 회사 거는요. 한성이라는 브랜드를 쓰거든요. 한성. 한성이라는 거를 써요. 한성. 한성은 우리나라 거예요. 가격대가 비싼 건 비쌉니다. 비싸죠, 그렇죠? 영상 신호가 어떻게 되냐면 HDMI가 있고 디스플레이 포트가 있죠. 네. 썬더볼트가 두 개가 있고요. 자, 얘를 한번 좀 볼게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봐선 몰라요. 그냥 봐선 모르니까는 이 판매하는 업체를 한번 가볼 거예요. 판매하는 업체로 가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 아까 보였던 노트북 보였던 선생님 노트북에는 옆면을 제가 보여드렸죠. 옆면을. 노트북에는 옆면을 꼭 보셔야 돼. 자, 옆면 볼게요. 오디오 잭이 하나 있네요. 그다음 USB 3.2가 두 개가 있죠. 썬더볼트가 있고요. 이건 뒷면이에요. 뒷면. 이거는 왼쪽인가 그렇고 이건 뒷면 이건 오른쪽인데 여기에 HDMI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디스플레이 포트가 조그만 게 하나 있네요. 캐싱턱 락이라고 하는 건 자물통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니터를 노트북 자체 화면 하나하고 HDMI 디스플레이 포트 합쳐서 3개까지 연결이 돼요. 얘는 모니터를 3개까지 연결 못해요. 3개밖에 안 돼요. 지금 DP 하나 그것밖에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불편하네.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것들은요, 여기 이제 HDMI 하나네, 이거는. 저는 어떻게 되냐면요, HDMI 하나에 디스플레이 포트 2개. 그러니까 외부로 모니터 3개를 더 연결할 수 있고, 자체 모니터 하나 있으니까 4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도 HDMI 하나, DP 하나 이렇게 돼 있고 HDMI 하나, DP 하나 이것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얘는 모니터 합쳐서 3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그래픽 카드라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그래픽 카드. 뭐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하면은 모니터를 여러 개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메인보드를 한번 볼게요. 메인보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조립한다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에다가 이제 뼈대니까 여기다 이제 뭐를 연결하는 건데요. 얘도 비싼 건 비싸요. 24만 4천원, 13만 2천원짜리 가격이 좀 많이 차이 나는 거는 비싼 게 좀 많은 걸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9만 8천원이고 얘는 26만 원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보면 아무래도 좀 기능이 다른데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봐서는 모르고요. 이 판매하는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좀 볼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지. 뽁뽁이로 이렇게 포장해서 준대. 당연히 뽁뽁이로 되어 있겠지. 보세요. 이게 이제 메모리 꽂는 데가 4개가 있네요. 근데 이게 뒷면이야, 뒷면. 요 3번은 디스플레이 포트 한쪽이 각이 져 있고요. 4번이 HDMI. 그러니까 모니터가 2개가 더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C 타입도 지원이 되고요. USB 3.0 3개, 인터넷선, 이 USB 2.0에 4개, 3.2가 2개. 좋네 이거는. 광단자도 연결되어 있네. 광단자. 그 텔레비전에서 광단자 입력 받는 기능이 있어요. 광 케이블로 연결해서. 근데 저희 집까지 오지 못해도 이게 있으면은 광단자를 여기까지 전송을 시키려면 중간에 중계기들이 있어야 되니까 안 되고, 가정에서는 네. 그러니까 오디오들 있잖아요. 오디오. 네. 이런 오디오도 저희 집에는 광출력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텔레비전이랑. 그러니까 이제 오디오에서 뭐 음악을 듣거나 이런 거 하려면 다른 케이블보다는 광출력기로 연결해주면 소리가 선명하게 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인보드를 서양을 보면서 아 이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걸 선택하고 고르는 거야. 근데 보통 교육장들은 비싼 거를 안 쓰고 저렴한 걸 많이 쓰니까 저렴한 게 나쁜 게 아니라 많은 기능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돈이 많으면 이거 HDMI 하나, 디스플레이 포트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도. 제가 예전에 구매한 그 노트북이 그림이 없어서 지금 못 찾아보는데 제 거는 단자가 3개가 더 추가되어 있으니까 모니터를 3개를 더 추가해서 연결해서 4개를 현재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면 이제 노트북이 이렇게 있고 옆에다 모니터를 하나 더 두고 똑같은 제품을 하나 더 2개를 샀어요. 똑같은 걸 2개 사서 그리고 이제 이쪽에 벽에다가 세로로 모니터를 하나 세워서 오른쪽 고개 돌리면 모니터 하나 보이는 거지.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 모니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결해 주시면 모니터에 각각을 놓고 이렇게 그렇죠. 그걸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보시면은요.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가면 자, 모니터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1번, 2번이 같은 화면에 더 있죠? 자, 화면 밑으로 내려가서 제가 이거 복제라고 명령을 걸어놨는데요. 확장을 시키잖아요. 확장을 시키면 화면이 달라요. 자, 모니터 2개로 돼 있죠? 식별 누르면 여긴 2번, 제 건 1번.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제가 화면을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모니터는 안 보여요. 네. 여기만 보이는 거야. 각각의 독립이 되버리고 이렇게 당겨오면 네. 화면이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이걸 화면을 보고 이쪽에는 별개 화면을 보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인터넷 창을 띄워놓는 거지. 이렇게 인터넷 창을 띄워놓으면 네. 여기 인터넷 보면서 여기는 엑셀을 하면서. 근데 이거를 이러지 말고 확장 말고 복제 명령을 걸면 똑같은 화면이 뜨거든. 여기 있는 화면이 여기도 뜨고 똑같이 작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를 여러 개 쓰는 데는 강의실에서는 복제를 쓰지만 업무용으로 쓸 때는 확장을 해서 써야지. 따로따로 써야지. 따로따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진료 카드를 프로그램을 띄워서 보면서 이 환자에 대한 뭐 엑스레이 촬영한 거를 선택을 하면 같은 화면에 뜨니까 얘를 옆에 있는 모니터로 쭉 당겨서 보면은 옆에 큰 모니터로 별도로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보는 거지. 예전에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방사선실에서 찍으면 필름으로 나온단 말이야. 필름을 그래서 벽에다 걸어놓고 봤는데 요즘은 디지털로 찍어요. 그러니까 방사선실에서 촬영한 거를 공유가 돼 있으니까 환자 번호 누르면 디지털 사진 찍은 것처럼 딱 뜨거든. 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보는 거죠. 옛날에 엑스레이 찍으면 몇 시간 걸리지 며칠 있다가 와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편했었지. 근데 지금은 디지털로 되니까는 모니터가 여러 개 있으니까 같이 보는 거지. 따로따로. 지금은 이제 모니터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얘를 여기다 반, 네. 여기 반 해서 따로따로 반씩 보는 거야. 그렇게 아까 이렇게 보신다 그랬잖아. 제가, 예. 화면을 분리해서. 예, 예. 근데 이게요, 분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보여드리면은요. 윈도우 11은 참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 화면을 이렇게 해서 천장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려고 그러면은요. 요 상단에, 여기 상단에, 요 상단에 무슨 그림이 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떠 이렇게. 두 개냐? 아니면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게 보이느냐? 이런 식으로 갖다 대면 한쪽 화면은 작고 오른쪽 화면은 넓게 보이고 반반된 거는 화면이 알아서 벌어지는데 윈도우 10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요 오른쪽으로 끌고 가요. 이렇게 끌고 가면 이 마우스 포인터가 이 오른쪽 벽에 닿잖아요. 벽에 닿으면 오른쪽 절반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를 쓸래? 난 얘를 인터넷 창을 왼쪽에 쓸래? 그럼 인터넷 창이 왼쪽에 열리고. 아니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윈도우 키 있죠? 윈도우 키. 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오른쪽 방향키 눌러보세요. 오른쪽 방향키. 예. 그 오른쪽 절반, 왼쪽 절반 움직일 거예요. 네. 위로 올려라 그러면 크게.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올라가는 화살표 누르면요. 전체 창으로 변하고요. 왼쪽 누르면 왼쪽 절반,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 절반으로 가요.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만들어서 이게 딱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갖고 창을 줄여가지고 막 애를 썼단 말이야. 이렇게 막 조립하고 늘리고 줄이고 막 했었단 말이야. 네. 음. 우리는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쓰고 알면 아는 대로 편하게 쓰는 거지 뭐. 예. 바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세팅해 놓으면 대부분은 지금 노트북에는 화면을 하나 더 받게끔 돼 있으니까 별도의 선을 케이블을 연결하면은 자동으로 확장이 돼요. 근데 제 거는 이 노트북 자체가 지금 복제가 되게끔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 노트북에다 다른 장치를 연결하면 똑같은 화면이 나와. 아까 우리 노트북 조선도 복제가 됐죠. 근데 확장을 해놓은 컴퓨터에다가 케이블을 꽂으면 자동으로 확장이 돼. 그게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리고 스피커도 아까 볼륨 조절을 제가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이렇게 최대치를 해놨잖아. 그럼 고정돼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너무 커. 여러분 별도로 스피커 쓰시잖아요. 스피커에 있는 볼륨을 갖고 조절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스피커는 또 리모컨도 제공되는 스피커도 팔아요. 저는 용산에 그 스피커 가게 가갖고 놀란 게 뭐냐면 이어폰이 50만 원짜리를 무슨 이어폰이 50만 원이나 할까 했는데 소리 들어보세요. 그럼 아실 거예요. 그러더라고 주인이. 그래서 한번 소리를 꽂았어요. 귀에다 꽂고 볼륨을 크게 쫙 올리니까는요. 보통 귀가 아프잖아요. 근데 얘는 귀가 아픈 게 아니고요. 소리가 몸에 녹아 들어와. 황홀한 느낌이라 할까? 과장하면 그런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 귀가 아픈 게 아니라. 아, 그래서 좋은 비싸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사용하기에 좀 너무 부담스러워서 전 스피커는 좋은 거 써요. 우퍼 스피커 2.1 채널. 그러니까 스피커 양쪽이 나오니까 스테레오잖아요. 저는 이제 중간에 우퍼라는 게 있어요. 큰 북 두들기듯이 쿵쿵 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 효과음이 참 좋아요. 그런 거로 음악 듣거나 그러면 소리가 좀 좋아요. 스테레오보다 더 네. 업데이트된 게 2.1 채널이라는 게 있고 5.1 채널도 있어요. 5.1 채널은 우리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소리가 막 다양하잖아요. 주변에 앞뒤로 막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게 5.1 채널은 앞에 스피커가 두 개가 있고 뒤에 스피커가 두 개가 있고 가운데 센터 스피커가 있어요. 그리고 우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커 6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세트야. 그럼 걔네들도 각각 한꺼번에 저희가 이렇게 들으려고 했던 걸 스테레오로 이렇게 분할시켜주는 것을 더 섬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5.1 채널 스피커를 보면은요. 스피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스피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이 가장 큰 게 우퍼예요. 우퍼. 큰 목소리 쿵쿵거리는 거고. 그리고 센터. 그리고 양쪽 스테레오. 오른쪽에 이제 서라운드 스피커. 요즘은 7.1도 나와요. 7.1. 그럼 옆면에 두는 거지. 옆면에다가. 그러면 그 스산한 바람이 확 회오리 치듯 한 그런 소리 효과음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런 거 치고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그러네. 싸네. 저는 그 코스트코인가 거기 가서 10만 원 주고 샀어요. 10만 원 주고. 이것도 사실은 14만 얼마짜리 지금 40%. 이건 쿠팡에서 파는 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중국에서 하는 쇼핑몰이에요. 요즘 마동석 씨가 광고하는 거. 근데 성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5.1 스피커 써본 경험으로는 참 좋아요. 영화 같은 거 볼 때 요즘은요 우리나라 방송도 드라마나 예능들이 5.1 채널을 지원해주는 방송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스피커를 켜놓고 이렇게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은 효과음들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그 이영애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그 지휘자 모습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거는 음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5.1 채널로 들으면 소리가 아주 좋죠. 요즘은 또 텔레비전 사면 그 사운드 바라고 해서 길쭉하게 스피커들 이것도 주기도 하는데 별도로 살려면 비싸네. 얘는 봐봐 얼마? 129만 9천 원이네. LG 거네. 야마하 것도 있고 뭐.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당장에 음악을 듣거나 뭐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시는 거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그냥 스피커 양쪽에서 쿵짝쿵짝거리면 되니까 소리만 들리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는 한번 설정해 놓으면 그대로 작동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설명을 좀 못 드렸네. 여러분 마우스의 동작이 뭐뭐 있다 그랬어요? 클릭,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그 다음에 바로 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 때 나오는 메뉴 있죠? 우클릭 한다고 하잖아. 우클릭. 이게 바로 가기 메뉴를 호출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많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휠 굴리기가 있고요. 휠 굴리기가 있고 휠 누르기가 있대요. 휠을 그냥 부르면 휠을 눌러보세요. 지금 들어가요. 떨컥떨컥 들어갑니다. 네. 눌려지죠. 그렇죠? 이걸 몰랐어요. 모르셨죠? 네, 거기 뭐가 나오는데. 자, 한번 볼게요. 제가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인터넷상에서 제가 이걸 보다가 네. 아래 거 보려면 휠을 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다 눌렀다 띄면 이렇게 돼요. 네. 그때 살짝 내리면은요. 천천히 내려가요. 이걸 길게 내리면 빨리 내려가고요. 올리고요. 특히 엑셀은요. 좌우상하로 움직여야 될 때가 많아요. 그때 이제 눌렀다 띄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화면으로 쭉 이동돼요. 이 간격이 멀어지면 빨리 움직이고 짧아지면 느리게 움직이는 건데 이게 이제 마우스 휠 굴리기 귀찮을 때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눌렀다 띄고 그러면 지가 천천히 내려가니까 나는 그냥 보기만 있으면 되지. 보고만 있으면 지가 알아서 움직여 주잖아. 좋은데요. 이런 건 보통 많이 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요.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위아래로 굴려보세요. 정정.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휠 위아래로 굴려보시면 화면에 이 글자나 그림이 커지고 작아져요. 제가 이 화면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면 제가 화면을 이렇게 글자를 크게 확대시켜 보여드리거든요. 이렇게. 네. 그 휠 굴리기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트리플 클릭은 뭐냐면 이런 거 할 때 많이 써요. 어떤 문구를 우리가 이제 블럭을 잡을 때 이걸 우리가 블럭을 잡으려면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마우스로 하나 둘 셋 더블 클릭이 아니라 트리플 세 번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밖에다 또 트리플 클릭하면 이 전체가 블럭이 돼요.
그럼 복사해서 아량에다 붙여넣기 하면 이 그림하고 그대로 다 복사가 돼서 붙여지거든. 엑셀에선 트리플 클릭을 안 해요. 더블 클릭밖에 안 하는데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은 트리플 클릭을 하고요. 인터넷도 트리플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가장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이런 거지. 갑자기 컴퓨터가 느려졌어. 컴퓨터가 느려졌어. 사람도요, 태어나고 나서 또 노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도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제일 새 거였는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느려지거든요. 그 느려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이제 그 노화가 된다는 게 뼈마디가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컴퓨터는 먼지가 많이 쌓이거나 그러면 느려져요. 몸에서 열이 나거든. 기계는 전기를 받으니까 그 열을 빨리 빼줘야 되는데 빼주지 못하면 열이 나니까 느려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저는 컴퓨터를 창가에다 두거든요. 창가 쪽에다가. 사실 컴퓨터 교실은 겨울에 히터를 안 틀어요. 컴퓨터 자체에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가 않아. 근데 여름철에는 무척 덥죠. 그래서 제가 쓰는 노트북에는 미니 선풍기, USB 포트로 꽂아 쓰는 미니 선풍기를 옆에서 작동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사용 중에는 본체에서 USB 전원이 연결되니까 작동이 되고 노트북 끄면은 이제 파워가 없어지니까 열을 밖으로 방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노트북은요, 밑에 붙지 않게 그 밑에가 이렇게 떠져 있어요. 바닥에 이렇게 떠 있거든요. 거기다가 좀 더 높은 걸 세워두시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밑에 공기 흐름이 많아지니까 열이 좀 덜 나요. 저는 어떤 거 사냐면 다이소에서 그런 거 팔더라고요. 문 콕 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렇게 두꺼운 거 파는 거 있어요. 그거를 노트북에다 밑에다 붙여놔요. 그럼 높이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밑에 공간이 생기니까 공기 흐름이 좀 빨라서 좋아질 수 있고요. 노트북은 한번 뜯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데스크탑은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요. 어떻게 청소해요? 뜯어내가지고. 청소 컴퓨터 본체를 세차장에 가져가요. 세차장. 세차장. 그럼 이제 뒷면에 나사를 열면 케이스가 열리잖아요. 그럼 공기 흡입기 말고 내뿜는 거 있어요. 500원 동전 넣고 버튼 스위치 당기면 바람이 쫙 나가는 거 있죠? 그걸 안에 막 털면 공기가 밖으로 나가거든. 진공청소기 같은 거로 당겨도 되는데 방에서 하면 혼나지. 먼지가 막 생기니까 나가서 해야지. 나가서. 세차장에 가면 500원 동전 넣고 하면 되거든. 그래서 노트북은 뜯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G나 삼성이나 이런 거는 서비스 센터에 가서 좀 청소 한번 해달라고 그러면 뚜껑 열어가지고 청소해주지. 서비스 센터에서는. 근데 이제 노트북은 충격에 약해요. 그러니까 가방에다 메고 백에다 메고 학생들, 대학생들 막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면 고장나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노트북은 1년밖에 무상 서비스를 안 해줘.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고장이 없다는 거야. 집어던지지만 안 하면 고장이 없는데 1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먼지도 쌓이고 열도 많이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는 넘어지지만 안 하면 되지. 반도체는 충격이 제일 문제인 거. 그러면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가서 청소하면 되고 스마트폰도 사실은 뭐 열이 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떨어뜨리면 안 좋죠. 그러니까는 뭐 케이스 같은 거 있잖아. 범퍼 케이스라고 이렇게 두툼한 거 이렇게 씌우는 경우 있어요. 그건 참 좋아요. 그런 거 씌워 놓으면은 충격이 떨어져도 좀 감안되니까 좋고요. 그런 것만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제가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윈도우즈 업데이트하는 과정 잠깐 보였었는데 다른 분 거 우리 뒤에 선생님 거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되면은 업데이트하는 중간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근데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은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빨라지진 않아요. 절대로. 좋아지라고 만드는 게 업데이트 기능인데 업데이트하고 났더니 컴퓨터가 느려졌어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업데이트 하라 그러면 안 하고요. 한 다음 주쯤에 해요. 며칠 있다가. 업데이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간혹 있었어요. 몇 번. 이제 그런 거를 인터넷 기사를 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따라서 저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지. 그전에 업데이트를 안 해요. 컴퓨터 용량이 부족할 때는 어떤 걸 써야 돼? 외장 하드. 예. 외장 하드 디스크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는데 컴퓨터 용량이라는 게 주기억 장치냐 보조기억 장치 달라지지만 주기억 장치는 반도체를 꽂아야 되니까 서비스 센터에 가서 해달라는 게 제일 좋고요. 기다려 올려주더라고요. 늘려달라고 그러면 되고 왜냐면 메모리가 DDR3 뭐 DDR4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본체에 맞는 걸 꽂아야 되거든. 아무거나 꽂으면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 가서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용산 전자상가에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을 갖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뜯어가지고 청소해주고 기본 청소해주고 점검해주고 용량 늘려주고 확인 다 해주고 보내주거든. 그게 제일 좋지. 귀찮더라도 그게 제일 좋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해요. 다음 시간에는 또 오늘 안 한 거 이어서 한번 또 설명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저희 스마트 썼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관련된 걸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케이블 있죠? 충전 케이블. 예. 꼭 가져오세요. 충전기에다 꽂는 케이블 있잖아요. 예. 아까 분리되던 거 있었잖아요. 그 예. 케이블을 갖고 오셔야 컴퓨터에 연결해서 하는 것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저도 몇 개는 갖고 다니는데 여기 있는 분들 거 모두가 제가 챙겨드릴 수 없으니까 예. 챙겨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